네, 오늘 주식 종목 상신전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요즘 계속 이제 이 거래량 좀 뽑아주면서 이슈랑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사실 차트 모양들은 돌파항만 나오면 사실 저 최고점까지 무난하게 좀 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뷰로 좀 보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보고 종합적인 설명들도 좀 같이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올라가는 이유는 뭐 테슬라랑 조금 엮였어요. 지금 뭐 보시면은 이 테슬라가 이 주총에서 히토류가 없는 트레인 개발을 공식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주로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상신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주주총회에서 이 휘토류 금속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런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이 휘토류의 대체품으로 알려진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한 리액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휘토류 금속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것 중에서 뭐 상신전자는 대체품으로 알려진 요것들을 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좀 부각을 받은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 히토류 금속을 배제한 계획을 공식화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물론 히토류가 가장 많이 이제 얽혀져 있는 게 사실 중국이죠. 중국이다 보니까 이 뭐 물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뭐 혁신적이기도 하고 뭐 특이하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 혁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생각도 뭐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뭐 미국과 이 중국 간에 뭐 그런 부분도 다 신경은 안 쓸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은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뭐 요즘 뭐 계속해서 뭐 한 19년도서부터도 계속 이어진 거기는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이제 휘토류가 사실 거의 90% 이상이지 않나? 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한 90% 정도로 아는데 중국이 하여튼 압도적이긴 합니다, 휘토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의식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휘토류가 없는 이런 트레인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대체품을 좀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신전자가 부각을 좀 받은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것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재라고 봐야 되겠죠. 소재 관련된 종목들, 옛날에 뭐 그래핀 관련, 꾸미신 소재라 그러면서 막 그래핀 관련된 애들도 막 움직임 나오고 했었던 것들 생각을 해보면 요런 쪽 소재 관련된 것들도 한번 움직임이 터지면 좀 강하게 터지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상신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이제 재무적인 부분 살펴봐야 되는데, 야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깔끔 그 자체네 진짜. 매출액 뭐 매해 증가하고 있네요. 이때부터 2018년도서부터 2018년 아니면 뭐 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근접한 이런 수치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흑자폭을 키워나가고 흑자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근데 흑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당기순이익이랑 같이. 요거를 봤었을 때 뭐 매출액은 원래 늘어나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면 원래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애거든요. 근데 여기서 흑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제가 봤었을 땐 여기서 매출부터 키워놓고, 이게 매출을 키운다라는 의미가 약간 좀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좀 이 몸집을 키운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몸부터 키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장악을 하는 거죠. 점유율을 좀 장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실속을 챙기겠다라는 의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재무 상태를 봤었을 때. 어쨌든 적자를 낸 것도 아니고 유지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액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거, 뭐 뭔가 투자를 했다던가 이런 데서 쓸 돈이 있었겠죠. 어쨌든 장악을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뭐 나쁘지 않아요. 재무적인 부분들. 그리고 유보율은 478%, 그리고 부채 비율은 80%가량, 이자보상 비율은 1배. 이 정도면 충분히 깔끔합니다. 매매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쨌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미뤄서 봤었을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뭐 매매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하나는 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좋거든요. 진짜 다 좋아요. 지금 다 좋은데 솔직히 잡을 수 있는 자리가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신전자 저도 안 보진 않았거든요. 안 보진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자리들은, 저는 사실 뜬 자리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단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타는 가능한데 사실 스윙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노릴 수 있는 마지막 자리는 저는 이 정도 뿐이었습니다. 딱 요 정도 뿐이었고, 그 외에 이제 여기는 떠서 안 되고, 여기 밑에서는 왜 못했느냐, 사실 그림이 누가 봐도 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 안 밀리면서 난리를 치는 거에서부터 이미 흔적에서 너 뭔가 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은
알아챌 수 있었지만 사실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느낌이었죠.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나서 진입자리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러니까 마치 낚싯대에다가 이렇게 딱 미끼 걸어 던지는 느낌처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어도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와요. 하루에 막 10,000주, 30,000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이야 이제 상한가 치고 뭐하고 하니까 호가창이 이렇게 받아주지만 진짜 엉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좀 안정적인 진입자리는 잡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기는 했다. 전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잡으려면 여기밖에 없었는데 뭐 여기에서 만약에 못 봤다라고 하면 사실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그 이전서부터 뭔가 하기가 이 호가창이나 이런 부분들을 밀어서 봤었을 때 들어가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노린다면 다 대부분 여기서 노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에서 근데 흐름 자체는 이제 고점을 돌파를 시켜버렸죠. 여기 저점, 여기 쪽을 좀 다시 치워드리고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이제 고점을 높이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 파동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동은 이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추가적으로 이제 앞전에 만들어놨었던 이 고점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파동을 태우고 계속 탄력을 붙여서 저 최고점까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실 지금 여기서 딱 둔덕이라고 보이는 구간이 여기 하나잖아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구간 중에서 보시면은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여기 하나잖아요. 이게 원래 이런 구간에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돌파할 때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처음에 거래량 하나 딱 띄워놓으면서 이제 갭상승까지 딱 띄워놓으면서 한번 넘어가 주고 나서 눌림이 나왔는데 밀리지가 않았잖아요. 밀리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엠파로 보낼 거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시 횡보 좀 치다 보낼 거냐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상한가인 거 보니까 내일 갭상승 떠서 시작하면서 한 발만 밀어주면 이건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횡보로 넘어가겠죠. 뭐 어찌 되었든 아직 뭐 매도세가 뭐 적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앞전에 딱 건드리면서 이 정도 거래량들이 몰렸던 걸 봤었을 때 분명히 이걸 소화 과정 속으로 쓰고는 있는데 이번에 상한가 다음에 직후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바로 갈 거냐 좀 더 힘을 모았다 갈 거냐를 결정은 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파동 자체는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눌렀다 가든 바로 가든 이제 이 파동은 계속해서 태우고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위주로만 먼저 살펴보시고 어쨌든 흐름을 충분히 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면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이 정도 뽑았으면 근데 솔직히 뭐 칼 뽑았는데 무라도 확 베어버려야죠. 뭐 확실히 이제 이 정도 뽑았으면은 이제 뭔가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결론을 최대한 빨리 짓는 게 좋아서 여기서 우선 넘어만 가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하죠.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여기 갭상승 띄우면서 넘어만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파동이 넘어가냐면 왜 저기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냐면 항상 똑같이 보고 있지만 제가 요거를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파동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 파동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 파동을 모은 걸 자체를 힘을 모았다는 관점으로 우선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모아놨었던 파동이 이만큼이면 넘어갈 때 얼마만큼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선 당연히 이 정도만큼은 넘어가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 힘의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뭔가 뭐 못 받아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물론 좀 더 가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덜 미치긴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내용물만큼은 쏟아내는 게 보통 평균이다 평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만큼 꾹꾹 눌러 담아 놨으니 이제부터는 여기에 뚜껑 열렸으면 뭘 해야 돼요? 분사시켜야죠. 분사시켰을 때 내용물 이상 가기는 좀 어렵고요. 딱 내용물 정도 보통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파동의 힘을 모아놨으니까 여기서 돌파각만 확실히 형성을 해주면 이제 딱 이 정도 크기만큼 넘어가게 됐었을 때 여기 앞전에 있었던 최고점이랑 딱 맞물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파동을 이만큼이 계산이 돼서 만들어진 거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여기 고점 가격선이 한 8,000원? 8,000원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치만 확실히 넘어가면서 거래량 이제 또 뽑을 거거든요. 이제 이걸 다 뛰어넘는 거래량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쯤 됐었을 때 넘어가게 되면은 13,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직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이게 원래 들어가긴 쉽진 않았지만 뭐 여기 구간에서라도 들어가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마이너스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요. 딱 본전 라인 잡아두고 돌파각이 샥 나와주면은 그냥 홀딩하면서 13,000원까지 보는 전략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고 혹시나 이제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그림도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무조건적인 건 없으니까. 사실 돌파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혹시나 이렇게 밀다가 뭔가 좀 애가 좀 그러니까 화끈하게 확 또 상한가 랠리 치면서 약간 이런 가는 느낌이 아니라 막 꼬리가 길어지면서 거래량이 막 미친 듯이 막 빨리 분출이 되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요거는 좀 매도세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힘에 붙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밀렸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막 꼬리가 엄청 길어지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달라붙는다 싶으면 우선 요런 상황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홀딩하면서 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 넘어갈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중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거의 대부분 사실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수익이 막 이만큼 나고 있다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럼 오히려 못 팔아요.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도 숱하게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주는 게 분할 익절을 해주는 게 안정감을 좀 찾아주니까 그냥 힘있게 간다 싶으면 그냥 홀딩하면서 13,000원까지 보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안 나오고 꼬리가 막 길어진다 싶으면은 이제 그냥 절반 자르고 나머지가 이제 밑에 눌렀다가 가더라도 여기까지 버티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흐름이 딱 끊기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제 딱 여기에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선은 여기는 뚫리면 단기 흐름 이탈이에요. 끝난 겁니다. 이번 파동에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제 요런 느낌에서 여기에 이탈되면 밑에까지 찍고 그림을 다시 만들어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마지노선으로 봐야 되는 안전벨트는 4,700원 정도긴 한데 아마 여기서 쏘다가 혹시나 저 완전 끝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한번 잡고 가더라도 저점을 또 높여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요런 느낌이 나오면 이제 여기로 안전벨트 바꿔 잡으시고 이제 그러니까 익절권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거죠.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를 목표 지점까지 좀 끌고 가면서 보시는 방식으로 좀 이 전환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한 4,800원 정도인데 아마 뭐 여기서 이렇게 잡고 끌어올리든 더 쏘고 나서 눌렀다 끌어올리든 저점을 또 잡아주면 거기로 좀 이 교체를 해가면서 가져가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이니까 그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고 아마 13,000원까지 도달할 쯤이 되면 이거 다 뛰어넘는 거래량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쯤이 피날레를 좀 장식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것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설명드리면 상신전환 충분히 드린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